용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4일, 제가 봤을 때 한 4일 정도로 판단됩니다. 4일 지나면은 이제 주말 아닙니까? 주말까지 이제 말미를 준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 개혁안 내놓지 않으면은 그다음 일은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동안 굉장히 우습게 봐왔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님들. 근데 제가 문 대통령을 당신들보단 조금 더 알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통령 말씀, 어제 지시 이행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대통령 말씀을 무시하다가 나 책임 못 져, 뒷감당 못해. 계속 대통령이 웃어 보입니까? 웬만하면은 대통령 말씀 듣는 게 좋을 텐데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광고 소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페 비누입니다.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자,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를 애용합니다. 써본 분들은 후회하십니다. 왜 후회하시냐? 진작 쓸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자,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 대통령 말 가급적이면 듣는 게 좋을 텐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며칠 동안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지금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점잖게 타이르고 검찰이 지금 우리한테 지시하셨어요?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무섭네, 씨발, 좆도 무섭네. 지금 이러는 형국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 전날에 검찰 개혁의 주체는 검찰이다.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안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할 개혁이 뭐냐?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다 드러났죠.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털어가는 이런 야만적인 수사 관행, 그리고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라든지, 그것도 조직 문화라는 게 뭐예요? 또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얼마나 쟁점화했어요.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칼 같은 그런 검찰이 돼야 한다. 생무시했지. 이런저런 검찰권 행사 방식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안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월 28일에 그 이튿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국회에 넘어간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쌩깔 수가 없죠. 또 촛불 시민이 전 1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100만이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쳤어요. 뭔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입안은 정부가 하고,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가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이 없어요.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우리 반대 안 한다. 그럼 검찰 개혁은 끝난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 문화에 대해서 수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수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선해야 하는데 그 의지가 부족하다.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못 고쳤네요.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이게 어제 바로 나온 얘기인데 날짜가 틀렸습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9월 30일 대검 관계자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아니라 대검 관계자의 이야기는 바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찬찬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조속히 검찰 개혁안, 수사 방식이라든지 관행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는데 바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찬찬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한테 엿을 물렸어요. 입에다가.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습니다. 검사는 국민이 선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서 임명받은 거지.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휘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검찰은 대통령한테 아이고 우리한테 지시하셨어? 아이고 우리한테 지금 지시하신 거야? 아니 저 범죄자를 장관으로 세우신 분이 우리한테 지금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아주 이 오만 방자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도 뭐 디테일은 몰라도 이런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이미 간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촛불 들고 거리로 나오신 겁니다. 이 쥐가 지금 권력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조국을 낙마시키면 그 다음에 무슨 일 하실까요? 자유한국당 쪽하고 축배를 드실까? 아니야. 이 양반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즉 검찰에게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엔 자유한국당을 탈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이 자기들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권력은 그야말로 물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쥐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초동에 모인 계속 모이셨어요. 한 8차까지 모이셨는데 모이신 시민들이 위대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뭐 조국을 지키자, 문재인을 지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민주공화국을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짤즈부르크님 자유당 탈탈 털까요? 글쎄요라고 하셨는데 촛불혁명을 지켜봤기 때문에 자유당 편들기 힘들 겁니다. 예, 전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편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털어도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제 법무부 조국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였어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관행 또 조직 문화 등은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짚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검찰은 그 편익을 누르면서
그 편익을 누리면서 정작 수사관행 등은 바꾸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에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니들 멋대로 날뛰고 있는데 야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 정도대로 하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문 대통령이 지금 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싶겠지.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지 않는, 단지 공수처 만들고 단지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 그 제도 바꾸는 것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너희 스스로 개혁하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수일내로 답을 내놔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지시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 검찰 보십시오. 이 지금 전 과정이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사실은 윤석열 씨가 조국 장관 그 딸과 관련한 입시 관련한 주요 포스트, 주요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때 권영철 CBS 대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간부들인가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 망한다. 누구도 지금 조국을 날리려 하지 않는다. 라면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겨레하고 경향에 나왔는데 경향 기사 인용해 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알려진 거예요.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심각해서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임명한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이 경과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온 9월 6일 직후에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뜻을 전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문 대통령의 반응이 어떠냐. 명백한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죠. 김조원 수석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노했다고 합니다. 경노했다고 해요. 윤석열 총장의 말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만약에 진짜 조국 장관에게 비위가 많아서 도저히 이 사람은 그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은 루트가 있습니다. 왜 청와대에 직보를 해요? 직보 안 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하고만 대화를 해야 돼요. 행정부에 뭔가를 보고를 하려 한다면. 그러면 당시 박성기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조국 씨는 장관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박성기 장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니면 긴급히 전화로 소통을 하든지 지금 검찰에서 이런저런 단서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원칙주의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겠군요. 혹은 그 좀 더 알아보세요. 민정 라인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답을 내렸을 거예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그 이 사안이 올라가고 또 아울러 이와 관련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조국 장관에게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은 후보자에게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아마 대통령은 교체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검찰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판단을 했고 조국 장관 임명했고 지금의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정면으로 칼을 뽑았어요. 지금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말을 듣지 않는다. 계속 자기들 멋대로 드라이브를 건다. 그 순간 이제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검사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검찰에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충고드립니다. 대통령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이 검찰 권력을 말하자면은 혼내줄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입니다. 단순히 검찰총장 목 날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수만 가지예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여전히 비웃는 분위기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의 과도한 특별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특별수사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셌지만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파격 승진시키면서까지 지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박수치며 응원하다가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자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일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검찰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 말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소개해드린 칼럼이 있었는데 검찰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에 대해서 뭐 불공정하다 혹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 자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초기에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뭐 그건 자기들 판단이고 아낌없이 지원해 준 건 맞죠. 또 윤석열 총장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도 역시 격려성 인사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건 국민의 바람 아니었습니까? 문 대통령이 자기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 같이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럼 적폐청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은 박수치며 응원하다가 조국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니 수사를 방해했냐 이거야. 응? 줄 잡아 30명 정도 되는 검사가 지방에서까지 끌어모았어요.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총동원하고 그리고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털었습니다.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감정이 실렸고 의도가 실렸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품격과 절제를 잃은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내부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장진영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글에서 임명권자가 검찰의 기존 인사원칙도 과감히 무시하면서 엄청난 신임을 했는데 그래서 총장님까지 되셨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서 눈치껏 수사를 하셨으면 일이 역적 취급받지도 않고 특수수사는 챙기면서 검찰 개혁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 원인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부의 수사 지휘권만 내놓으시면 엉뚱한 부위의 검찰 힘 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셨을 텐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장진영 검사가 누군가 봤는데요. 올 5월에 나온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5월 14일에 그때는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아닙니까? 국민의 질타를 받고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된 분야는 대부분 검찰 특별수사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민생과 직결된 형사사건은 아니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특별수사를 그대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는데 종양이 있는 머리는 그냥 놔두고 멀쩡한 팔다리를 자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크게 세 가지예요. 공안이 있고 특수가 있고 일반 형사가 있는데 공안은 황교안 같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만드는 아주 정말 사악한 짓을 했죠. 특수보다도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특수, 지금 저 윤석열 씨가 특수통 아니겠습니까? 또 조국 장관 털고 있는 그 집단도 특수 집단이고, 그리고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 검사들은 나름대로 뭐 무리 없는, 그리고 뭐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그런 검사들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의 수사권까지 다 가져다가 경찰한테 주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 장진영 검사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그냥 검찰주의자인데 특수통이고 특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 장진영 검사는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속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독한 검찰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만평을 보겠습니다. 막 물컵을 던지고 땅콩을 던지고 술 먹고 또 저렇게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힘없는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그 갑질에 분노하고, 아이고 고양이도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자, 저 바다, 폭행, 재용비리, 사기, 비자금, 마약, 성범죄 저거 기막이네요. 저렇게 상어들이 많은데, 그 상어들이 저렇게 많은데 손을 넣어도 물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봐줬고 또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어들, 권력형 고위층의 비리에 관련해서 눈 감았던 이런 상어들이 갑툭튀합니다. 갑툭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타도하겠다 이러면서 갑툭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장도리 만평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은 지금 드러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개혁 저항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이 야야야, 지금 정경심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잡았어. 이거 까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국 두둔하지 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엔 좀 믿었다가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수통 출신 변호사 얘기가 이렇습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수사와 달리 이 사건은 사람 위주의 수사라서 비교적 사안이 간단하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수사를 빨리 잘 마치는 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정치적이고 고위층 관련한 사건일수록 최대한 빨리 털어야 하는데 계속 수사를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게 이제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때까지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면은, 이렇다 할 한 방을 내놓지 않으면 검찰만 그야말로 포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명분은 지금 윤석열 검찰 편이 아니다. 시간과 명분은 윤석열 검찰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래용 칼럼이 있는데요. 박래용 칼럼, 이것만 보면은 박래용 논설위원이 검찰 편을 드는가 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분석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박래용 논설위원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뒤에 가서 소개하겠습니다만, 네.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러니까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발부를 할 경우,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지만 이걸로는 약하다. 검찰은 여기에 사모펀드 개입 등 몇 가지 혐의를 얹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 분명하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 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여론은 출렁일 것이다. 여기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여당도 더 버티지 못하고 청와대에 사퇴 불가 필론을 전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 사퇴 후 폭풍은 청와대와 여당을 직격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지지율 35%가 무너지면 레임덕의 시작이다. 민주당은 조국을 엄호했던 친문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위기론, 책임론, 자성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된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한 거죠. 최악의 상황을. 검찰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내년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당이 소수당 되면은 검찰은 이번 조국 수사를 통해서 완승을 거두는 셈이 되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걸 두고만 보고 있을지. 오늘 경향신문과 한겨레 사설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 경향신문,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분산 없이는 검찰이 정치 권력과 공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책임질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개혁을 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개혁안 시행은 조국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뒤로 미루라고 했다. 수사 압력으로 해석될 것을 경계한 것이다. 당연한 조치다. 당연한 조치다라고 했어요. 한겨레,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검찰총장을 콕 집어서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에 이은 지시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굳이 문 대통령 말이 아니더라도 특수부 중심의 표적 수사, 먼지 털기 수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도 바로 그 대목이다. 조국 장관 수사도 권력형 비리에 집중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사모펀드 수사는 조국 장관 오촌 조카와 주가 조작 등 공범 혐의를 받는 100억 원 안팎의 물주 등의 범죄는 덮은 채 가족 장관 가족 표적 수사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제라도 비례와 균형의 헌법 정신까지 고려하는 정도 수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네, 한겨레 경향의 사설이 합리적입니다. 자, 검찰에게 제가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문 대통령의 이 경고는 굉장히 큰 칼이 숨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대충 어떻게 이 상황을 면피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머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한 칼 하는 분입니다. 예, 참다 참을 만큼 참다가 마침내 칼을 뽑는 분이에요. 그런 칼이 정말 매섭겠죠? 자, 수일 내로 정말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길 바랍니다.